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이 세 번째 최고위원이신가요? 네 번째이신가요? 부끄럽게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최고위원. 네 번째 연속으로 출마해서 1, 2, 3, 4등 다 아이고. 해봤으니까 이제 졸업할 때 됐습니다. 근데 그 최고위원 임기를 다 채운 적은 또 없지 않아요? 사실은 만약에 임기를 다 채웠으면 그 다음에 출마하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당선될 때가 이제 이준석 대표 네. 지도부였는데 중간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이러면서 물러나게 되었고 비대위가 예. 구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비대위가 되다가 네. 그 다음에는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나중에 총선을 앞두고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징계 취소를 해주겠다고 사퇴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 후임으로 김가람 최고위원이 선출이 되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파로 또 지도부가 붕괴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기간 비대위로 갔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할 때 제가 출마를 했었고 그때 당시 지도부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탄핵이 결정되면서 탄핵 소추가 되면서 지도부가 붕괴되었고 네. 그리고 또 상당 기간 비대위로 있다가 다시 지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최고위원 임기 그 2년인데 네. 채운 적도 없고 합치면 한 2년 될 겁니다. 그래서 전문 최고위원이라고. 근데 이제 지도부가 사실 구성될 때 가장 네. 우리 당이 취약했던 것이 비대위 이후에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대체로 원외 당대표가 되든가 네네. 하면서 또 최고위원들이 네. 대부분 원외에서 최고위원이 되든가 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보통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가 한 1년 뭐 그런 정도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주위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가 참 쉽진 않았습니다. 합동연설에 처음부터 최고위원에 나왔던 김건식이라는 자가 네. 전한길 대표를 공격하면서 말하자면 노이즈 마케팅을 세게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고 저 노이즈 마케팅 결과 김건식이 되면은 김재원 떨어지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 캠페인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특히 많이 도와주시고 썸네일에도 네. 그렇게 해주셔서 그 덕분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보통 전당대회와는 달리 1인 2표제인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사실 좀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측 사람들이 대거 이제 지도부에 입성해서 지도부를 흔들 거라고 그렇죠. 본인들이 또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실제 이제 출마한 분들도 그런 조를 짜서 등장했었고 그 중에 이제 김근식 당협위원장께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출마하면서 곧바로 전한길 대표를 공격할 때 대구 합동연설회장에서 전한길 대표를 공격할 때 제가 그 순간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분명히 저런 마케팅을 하면 이게 항상 사람들이 한쪽을 공격하면 대체로 반반으로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김근식 당협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분이 아닌데 전한길 대표를 공격하면서 반반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여기에 주목을 받아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제 그날 저녁부터 TV를 보니까 김재원은 이름도 한 번 안 나오고 전한길 나오면 김근식 나오고 전한길 나오면 김근식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이게 위기다 이런 생각을 했죠. 또 현역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최수진 후보께서 나오시니까 신동욱, 최수진 이렇게 아하. 두 표로 전부 가버리고 네, 네. 원외위원장님들은 또 이제 우리 김민수 후보에 대해서 예. 많이 지원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어느 순간에 김재원 찍어줄 표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예. 또 마케팅을 그렇게 하니까 아 이거 꼭 그 느낌이 행가래 치고 있다가 저쪽에 받으러 가서 저 혼자 땅에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아 이거 예. 여기 좀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정감 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사실 워낙 그 최고위원도 네 번째이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하고 또 국회의원을 3선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만 한 25년 가까이 지금 22년째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뭐 사실은 뭐 정말 산전 수전 공주전 다 겪은 네. 그런 정치인이라서 갖는 그 연륜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네. 또 이제 그런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부에 입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뭐 이제 졸업할 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신진계의 젊은 최고위원도 있고 예. 하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정청래 전담 저격수로서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랑은 의정 활동할 때부터도 내내 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TV 토론도 많이 했고요. 예. 성향을 잘 알죠. 예. 그리고 온갖 일을 많이 겪어서 맞아요. 이제 기억이 나요.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좌파 쪽에서 정청래 나오고 이제 우리 자유파 쪽에서 김재원 나온다 그러면 우선 일단 재미는 있어. 시청률은 좀 보장이 되는. 네. 자, 예, 정청래 저격수 사실은 정청래를 잘 모르면 저격하기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대입니다. 예. 굉장히 어렵고 이상한 논리를 쓰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저 정말 그랬었나 하고 있다가는 이미 방송은 지나가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역공을 잘 취해야 되는 그런 상대죠. 보통의 상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 운영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새 지도부의 일원이 다시 되셨는데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 한 일주일 됐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장동혁 대표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네.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전당대회 과정에 연설한 것을 한번 다시 아마 돌려보시면 네. 장동혁 대표하고 저하고 발언한 내용이 거의 제일 가깝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인데요. 그것이 이제 다만 잘 되도록 좀 이 정당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항상 좀 반대 세력들이 있고 그 반대 세력은 또 외부의 적들과 항상 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당의 개혁, 쇄신 이런 목소리로 포장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총장 정치계 의장 인선을 보면서 저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 사실은 10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선거 시스템, 지방선거 대비 체제를 지금 구성을 시작했다.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대비는 또 지방선거 준비 기획단을 곧 구성한다고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실무적으로 무슨 준비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당이 그래도 전체 국민들에게 좀 더 주목을 받고 또 지지를 받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고민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지금 신뢰를 좀 잃은 것은
밖에 나가면 좀 제대로 한번 싸워봐라 이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네. 제가 정치판에 22년째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조그만하게 정말 그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조차 저희들한테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너희들 하시죠. 좀 싸우지 마라. 도대체 뭐 좀 심하게 하는 분은 뭐 해쳐먹을 게 있다고 그래 싸워졌기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요 제발 좀 한번 싸워봐라 너희들. 너 뭐 하는 짓거리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리 당이 이 전열 정비가 안 된 것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것이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는 좀 정동혁 대표가 그런 쪽으로 굉장히 생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 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종북좌파 개딸 권력과의 투쟁을 통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존재감도 좀 부각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요.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끝난 트럼프 이재명 회동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내용을 사실 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언론은 뭐 장악된 것을 넘어서서 먼저 앞장서서 글쎄 말이에요. 이 좌파 정권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도된 내용은 뭐 잘 된 것 같은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미국 측에서 나오는 정보로는 좀 많이 다른 것이 있고 네.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 내용 자체가 그냥 처음 뭐 당선되었으니 가서 친선 방문, 국빈 방문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관세 협정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신무 방문이죠. 그러면 양국 간에 공동 성명이 나오고 뭐 합의문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또 청구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국민들한테 그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느냐. 네. 이걸 통해서 국내 정치에서의 지지를 올리기만 하는데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부 부채를 뭐 내가 그 빚진 게 아니라 나라가 빚진 거니까 뭐 나라빚 좀 내 가지고 당분간 저 생활 지원금도 받고 좋게 지내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 짜장면값 얼마 전에 5,000원 하다가 8,000원 하다가 10,000원 되고 이러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모든 사실 생활의 이 질이 떨어지고 힘든 것은 다 서민들로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좀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모든 것은 베일에 싸져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그 숙청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숙청. 그것이 뭐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과연 그런지 막 그런 면에서도 좀 그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물론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많지만 그것도 뭐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숙청과 혁명 얘기하면서 미치광이 잭 스미스로 3대 특검을 비교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 저 좌파 저것들이 국회의원들이 서울구치소에 가서 영상 CCTV 영상을 뭐 79분짜리인가를 보고 이것들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본 것들이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라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니까 저는 이럴 거라면 차라리 그 영상 공개하자. 전 세계에 알리자. 도대체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리자. 제가 오히려 이제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정말 황망한 일인데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께서 그 정장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어쨌든 뭐 그것이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고 네. 조롱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이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뒷소문이 나게 만들고 더 나가서 뒷담화로 전직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자신들은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아주 교활하고 강교한 그 술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정상들, 전직 대통령 포함해서 외국 정상들은 사실 음식을 입에 넣는 이것도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만큼 이 사진이나 그 통제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위신을 추락시키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뭐 수갑을 채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서 법정에 데려오는 것을 생중계하고 네. 이랬던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보이려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고 그것을 잘 아는 윤 대통령이 그 저항하니까 이제 그걸 또 CCTV를 공개하겠다 이런 네.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자체가 저는 그걸 공개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네. 시시덕거리고 그러니까요.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정말 징계를 해야 될지 징벌을 해야 될지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꼭 한번 돌이켜봐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게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네. 결국은 민생이다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네. 지금 트럼프 이재명 해동 이후에 뭐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든 네. 안 그래도 힘들었던 민생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뭔가 이 제1야당으로서 뭐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문제는 제기하고 해결은 못해도 함께 우러는 줘야 되는 거다.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점은 민생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당의 이제 정책위 의장을 그 굉장히 경험이 많은 네. 사선 의원인 김도읍 의원을 임명한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당 대표께서 좀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 야당의 정책은 사실 집행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야당의 정책은 결국 여당의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이고 네.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것을 해결하겠다 뭐 그런 취지 또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반영시키는 것인데 지금 이 당장 그 생계 지원금 15만 원씩 네, 나눠준 네. 것이 이제 거의 끝나서 그 지금 소비 쿠폰. 예. 네. 그래서 골목 경제가 오히려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추석 대목을 지나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알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부 이제 은발의 오줌 누기식의 이재명 정권의 그 잘못된 그 경제 정책인데요. 예. 우리 당에서 내놓을 그 정책적인 대안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예. 명백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야당의 역할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싸우고 좀 더 그 하나하나씩 지적을 하고 예. 해야 되는데 통상 이제 그런 노력이 국민들이 좀 우리 당이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그 점 관련해서는 장 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얘기를 이제 새 지도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사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 가면 이렇게 정책 토론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정책 토론회 하는 알리는 게시판에 보면 민주당의 정책 토론회가 한 4분의 3쯤 되고 아하. 늘 국민의힘은 한 4분의 1쯤 되거든요. 그리고 뭐 무슨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점검하는데도 민주당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당이 좀 웰빙당으로 네. 그렇게 이제 비난받는 그 소지가 다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사실 야당이 2배 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대담을 보시면서 그 연륜의 그 김재원이 이번 특히 좀 젊어진 이 지도부에서 네. 좀 역할을 좀 소리 안 나게 정말 중요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을 댓글창으로 좀 소리 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서 그 썸네일을 잘 올려주시고 해서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성국 TV에서 자주 불러주시면 늘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내 사정도 보고드리고 여러 가지 그 우리 국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안한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